근데 그게 가슴으로 와닿는 이해는 힘듭니다, 사실. 말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해하는 거 쉽지 않고 선생님 딸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걔가 이번에 특수 상대성 이론 걔가 이제 천체물리 쪽이거든요. 저도 천체물리였고 그래서 걔가 지금 이번에 전공 과목으로 상대성 이론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걔가 막 수업 들으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엄마 아인슈타인은 미친놈이 맞나 봐. 어떻게 이걸 생각만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요.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단과에서 웬만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 부분은 제낍니다. 사실은 이 수업을 하는 이 시간에 차라리 역학을 반복하는 게 훨씬 나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낍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한 번은 해봐 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유형이 답니다. 수능을 보던 내신을 보던 이 유형밖에 나올 수가 없어. 다른 유형은 낼 수도 없어. 그래서 요 유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178페이지 특수상대성 이론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12시 50분에 내려가야 돼요. 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뭔가가 엄청 번잡한 날인데 그 와중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전매출 추천해주세요. 어? 전매출 해주세요. 전매출. 점심 메뉴 추천해달라고. 왜 자꾸 줄임말로 얘기하네 얘들아? 선생님 지금 김밥 시켰어요.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송현 선생님이 저를 잡아보려고. 송현 선생님 밥 안 주면 되게 거칩니다. 싸우면 선생님이 이기신다면서요. 선생님이 어리잖아. 자, 보자. 너네 내려가면서 1층에서 선생님 사진 봐라. 염색하시. 아니거든? 사진 바꿨거든? 사진 바꿨거든? 가서 꼭 봐라. 네. 요번에 찍었다. 네. 거기서 선생님 찾기. 나 분명히 있다. 자, 보시면요. 사진을 갖다 줬더니 학원에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기술의 진보입니다. 다이어트 필요 없어. 성형 필요 없어. 사진관 가서 찍으면 돼. 그러면 알아서 다 해주셔. 양압도 해주시더라. 돌려 깎아주시는데 예쁘게. 다 필요 없더라. 자, 보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두 개를 합해서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 두 가지 상대성 이론을 두 개의 논문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중 하나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물리 1에서 배우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 2에서 배워요.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자,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해 라는 거죠. 그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아 가속도가 없는 무슨 상태? 어떤 상태? 정지. 어떤 상태?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성이 성립되는 공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관성이 성립되는 공간을 우리가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 요게 라고 불러.
공간을 관성계 또는 관성좌표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관성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만 설명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생깁니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든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속도가 있는 공간,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물체의 운동의 특성을 설명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랍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관성좌표계 안에서 성립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야. 그나마 얘가 이해가 좀 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건 마치 수학의 공리처럼 이건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광속 불변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광속은 누가 봐도 빛의 속도야. 그래서 자, 아인슈타인이요 19살 때부터 상대성 이론에 대한 고민을 했답니다. 너네 몇 년 안 남았지? 19살. 그래서 네, 그 19살 때 아인슈타인이요 자기가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 얼굴을 손거울에 비춰 봤어. 그랬더니 자기 얼굴이 이렇게 비춰서 보여. 아, 이거 보이네. 이거 어떻게 보이는 거지? 아,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얼굴에서 반사돼서 거울에서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얘는 이렇게 하고 놀아 봐요. 아, 빛이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보는 거야. 이거 한 거야. 됐죠? 자, 근데 그럼 내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뛰면 어때? 이겁니다. 벌써부터 인상이 찌그러지면 안 돼. 이제 시작이야. 자,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얼굴에서 반사돼서 거울로 갈 때 이 빛이 광속으로 가잖아. 근데 나도 광속으로 뛰어. 그러면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칠까 안 비칠까? 를 아인슈타인은 6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6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5살 때 결론을 내린 거야. 비칠까 안 비칠까? 안 비치. 비칩니다. 왜요? 광속은 불변합니다. 네가 정지되어 있어도 너보다 빛은 빛의 속도가 빨라. 근데 네가 빛의 속도로 뛰어도 됐어? 너보다 빛은 빛의 속도만큼 더 빨라. 이 얘기입니다. 광속은 관찰자의 상황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 상대 속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 속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의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차가 있어. 내가 정지되어 있으면 얘는 2의 빠르기로 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얘랑 같이 뛰어. 2의 빠르기로. 그럼 내가 봤을 때 A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정지. 상대 속도가 성립하죠. 근데 광속은 상대 속도가 성립하지 않는 유일한 아이입니다. 광속은 네가 빛의 속도로 뛰어도 너보다 빛은 빛의 속도만큼 더 빨라. 그래서 항상 비칩니다. 이걸 증명했어요, 이 새끼가. 어떻게 이게 생겼어? 증명이 됩니다. 신기롭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광속은 불변합니다. 그죠? 네. 이게 첫 번째 공립입니다. 원리입니다. 광속은 불변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아. 네가 아무리 빨리 떠도 너보다 빛의 속도만큼 더 빨라. 이게 봅니다. 두 번째요. 빛을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대 속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성 원리가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빛을 뺀 나머지는 상대 속도가 성립해. 그러니까 네가 멈춰 있어야 A는 2의 빠르기로 가는 거지. 네가 2의 빠르기로 가면 A는 정지된 것처럼 느껴져.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빛을 뺀 나머지는 상대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얘가 특수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전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네 가지가 있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머리로는 가슴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얘가 얘기한 게 맞구나. 이제는 증명이 됩니다. 이제는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 동시성, 상대성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죠. 동시성의 상대성. 두 번째, 시간 팽창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길이 수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질량 팽창이 일어납니다. 요겁니다. 특수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이 네 가지 현상을 설명한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이 현상은 모두가 관성 상태에서만 나타납니다. 관성에서. 되겠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그러면 이거 왜 평상시에는 못 느껴요? 시간이 팽창한다든가 길이가 수축한다는 거 우리 왜 평상시에 못 느껴요? 이거는요.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빠른 속도로 잘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속도는 V로 쓰는데 광속을 C로 써요. 일반적으로 광속이 근접한 속도로 움직이면 이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시험할 때는 항상 인공위성 안에 너 탔어 또는 우주선 안에 너 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주선이요 V의 속력으로 가는데 그 V의 속력이 0.6c야. 광속의 0.6배 이런 거예요. 그래서 0.6c에 등속도로 가는 우주선 안에 네가 타 있다고 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광원 장치가 이렇게 있다. 형광등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빛을 형광등을 켜면 빛이 빵 하고 퍼지겠죠. 됐죠? 빛이 퍼집니다. 그랬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어. A 센서, B 센서 이렇게 달려 있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자, 그랬을 때 내가 형광등을 땅 하고 켜는 순간 빛은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갈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우주선이 0.6km 가. 그러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어느 센서에 먼저 빛이 도달할까?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어느 쪽에 먼저 빛이 도착해서 땅 소리가 들릴까요? 동시죠. 당연히 동시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광속은 일정하니까. 그죠? 동시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가라고 하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A와 B에 동시에 도착해. 요거죠. 근데 이 실험을 지구인이 보고 있어요. 지구인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선 밖에 있는 지구인이 봤을 때 어느 센서에 먼저 도착할까? 같이 왔는데. 준비가 끝났어? 누구야?
사람이 보면 어디에 먼저 도착할까요? 요 얘기했죠. 동시. B. 동시. 어떨 것 같아? A야 B야 동시야? 동시. 어디야? 동시. 근데 동시가 아니래요. 실제로 동시가 아니에요. 어디에 먼저 도착하는 줄 아세요? B에 먼저. 그리고 나서 A에 나중에 도착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소리가 땅 나는 게 아니고 땅땅 들려요. B가 먼저가 아니고 A가 먼저예요. B가 나중에. 왜일까요? 왜일까요? 신기하죠? 근데 이 신기한 게 또 납득이 됩니다. 여기서 빛이 빵 하고 나가죠? 그러면 자, 빛이 가고 있는 우주선이 그 속도로 뭐니? 같이 가. 보여요? 방 센서가 빛 감지 센서가 우주선이랑 같이 뭐 하고 있어? 빛이 오는 동안 가고 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주선과 같이 A 센서는 일로 와. B 센서는 어디 있게? 여기 있어. 그러면 A 센서는 빛이 이만큼만 가면 부딪혀서 소리가 나. 아니 B 센서는 이만큼 가야 돼. 맞죠? 우리는 그동안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나 비행기나 기차밖에 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동시에 다 들리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면 되겠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면 실제로 물체가 갈 때요. 빛이 가는데 이 센서가 같이 움직이면 뒤에 있는 센서는 빛이 실제로 D보다 짧은 거리만큼 가도 센서에 가서 부딪힙니다. 근데 앞에 있는 센서는 훨씬 더 많이 가야 부딪히는 거죠. 이해? 하겠어? 오케이.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동시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동시가 아니고 뒤에 있는 A가 먼저 들리고 나중에 B가 들려요. 알겠어? 당연한 거죠. 그죠? 이 얘기를 설명한 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동시로 보이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동시로 느껴지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동시가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A에 가서 소리가 들리는 사건, B에 가서 소리가 들리는 사건, 그 현상들을 사건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은 동시에 들렸죠. 이 사람은 빛을 쏜 게 12시인데 소리가 들린 건 12시 1분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들린 것도 12시 1분에 A한테서도 소리가 들리고 B한테서도 소리가 들릴 거야. 결과는 달라지잖아. 소리가 난 건 둘 다 12시 1분이야. 뭔 얘기일까? 뭔 얘기일까? 내가 안 한다 했잖아! 뭔 얘기일까?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A는 이 소리가 먼저 들리지. 그때 여기가 12시 1분이야. 그리고 B는 나중에 들리지. 그때 B가 12시 1분 되는 거야. 그렇다고요. 근데 이게 실제 나타납니다. 우리 지구둘레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죠. 걔네들 연락 빠른 속도로 돌아요. 걔네들이 정말 이런 속도로 돕니다. 지구둘레를. 걔네들한테 받는 시간이 지구의 시간과 다르게 흘러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써줍니다. 그래서 아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구나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뉴턴식 물리는 뭐냐면 불변하는 건 시간이다. 모든 사람 모든 경우의 시간은 다 공평하게 똑같이 흐른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일정하게 달라요. 뉴턴은 시간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속력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속력이 10이라고 칠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어떤 애한테는 시간이 1초가 10m 가는 거야. 어떤 애한테는 시간이 1초가 아니고 2초로 느껴져? 그럼 2초 동안에 얼마 간 거야? 20m 간 거야. 그래서 광속은 일정한 거야.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거리는 변한다는 거야. 관측자에 따라. 시간과 거리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속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도 A 센서와 B 센서에서 소리 난 거 12시 1분이야. 얘도 12시 1분입니다. 근데 앞과 뒤에 12시 1분이 되는 순간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동시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만들 수 있어요. 시간차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계산을 지금부터 저랑 하죠. 합니다. 시간 팽창을 하셔야 돼요. 아까 노트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꺼내는 겁니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아,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 먼저 들려? 누가 나중에 들려? 이게 내신 문제예요. 됐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이걸 알려면 로런츠 상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은요, 우주선에서 여기에 방원장치가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쏩니다. 그럼 밑에서 반사돼서 다시 올라가면 빛이 도달하면 소리가 빵 하고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선은 0.6c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그래서 길이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죠. 자, 이 실험을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아, 빛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T0야. 실험하는 장소에서 잰 길이 또는 시간을 우리가 앞에서 고유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관찰자가 잰 시간이 고유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유 시간을 쟀더니 이만큼 나와. 예를 들어 이 시간이 뭐 10초야 뭐 이런 느낌이야. 됐어?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10초 걸렸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이걸 지구에 있는 사람이 저 실험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실제로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우주선은 0.6c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욱 하고 가고 있죠. 가고 있는 동안 이 실험을 보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랬을 때 이 빛을 여기서 쏴서 반대편에 있는 여기까지 올 때 우주선의 위치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우주선은 여기 와 있겠죠. 맞냐? 그러면 밖에 있는 내가 봤을 때 저 빛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려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빛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빛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오죠. 그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여기서 쐈는데 여기 왔을 때 빛이 닿아야죠 밑에. 그죠? 그럼 빛은 어떻게 왔을까요? 그랬다가 제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갑니다. 이걸 그리시면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빛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야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랬을 때 요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그 유명한 뭐 보일까? 뭐가 보일까? 피타. 그래서 모든 건 다 피타고라다. 자,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관계 기억나니? A, B, C면 C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보이냐? 이 관계를 이용할 거야. 이 관계를 이용할 거야. 그랬을 때요.
L이죠. 그 L이라는 길이로 실제로 움직인 건 빛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 자, 얘는 빛이 움직였으니까 빛의 속도에다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0야. 그럼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그거의 절반. 요거죠. 이게 바로 A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건 누가 온 거니? 이거 누가 온 거니? 빛이 온 거죠. 어떤 속력으로? 광속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 요 길이고요. 빛의 속도 C로 온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관찰자가 관찰을 할 때요. 빛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소리가 땅 하고 날 때까지가 여기 와서 되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얘가 재는 겁니다. 이게 t초입니다. 이 사람이 재는 시간은 t초.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이 시간의 절반, 2분의 1t. 이건 고유 시간이 아니죠. 그죠? 이게 빗변의 길이죠. 요 길이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간 거니? 우주선이 우주선의 속도로 간 거야. 그죠? 우주선의 속도를 우리는 V로 했다가 나중에 이걸로 대입할게요. 우주선의 속도 V. 됐어? 그러면 이 거리는 2분의 1 V T. 맞죠? 그러니 저식에다가 쓰면 저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볼까요? 저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맞아. 알겠어. 이건 다 지워주죠. 그럼 정리하십시오. t는 루트 그래서 뭐 t제로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태민. 박시연. 아니 이거 언니가 이 K형 모 수준이야? 어? 승준아 불러. 이 새끼들 봐라. 은경. 뭐야? 빨리 불러. 괜찮아. 아이 틀려. 너의 틀림이 다른 애들한테 위로가 되겠지. 아 그렇겠구나. 불러줘. 아 쏠렸다. 쏠리는. 그냥 불러. 되게 이상하고 크거든요. 그걸 로런츠 상수라고 해. 불러. 1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제곱은 아닌데 이게 맞아요? 네. 왜 잘못됐는데? 너네가 이것도 정리를 못하는 거야? 정리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요. 이거를 다시 제곱으로 나눈다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게? 그죠? 맞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로런츠 상수라고 합니다. 이걸 로런츠 상수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그래서 이게 로런츠 상수예요. 이 자체가 로런츠 상수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정리해서도 외우는데 불편하잖아요. 요겁니다. 이게 로런츠 상수예요. 들어볼래? 자, 봐. 아까요. 이 우주선은 0.6시의 속력으로 간다. 그리고 안에서 측정한 고유 시간이 10초다. 그럼 밖에서 측정한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10초 걸렸을까? 이 변인 겁니다. 해볼게요. 이거 V에 0.6C의 제곱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 나오니? 66이 36이잖아. 0.36 C제곱이잖아. C제곱 마이너스 0.36 C제곱은 얼마 나오니? 0.64 C제곱분의 C제곱으로 얘가 나가요.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64분의 100의 루트 값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8분의 10이죠. 요거죠. 그러면 아까 우주선에서 진 시간이 몇 초라고요? 우주선에서 진 시간이 몇 초라고요? 10초. 그럼 이거 바로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8분의 100초. 8분의 100초면 대략 얼마입니까? 12.5초. 12.5초. 걸려요. 그러면 실제로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10초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은 10초가 아니고 12.5초입니다. 이 우주선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우주선의 속력이 더 빠르면 이 시간은 더 크게 나타나요. 자, 지금은 0.6시죠? 이거 0.8시로 바꿀게요. 이 숫자밖에 안 나와. 왜? 루트로 베낄 수 있는 숫자가 얘네들밖에 없어. 되겠냐? 자, 0.8이죠. 0.64 됐어? C제곱. 그럼 C제곱에서 0.64 C제곱 빼면 0.36 0.36 C제곱이니까 100이면 얼마? 6분의 10 6분의 10에다가 10 곱하면 6분의 100 6분의 100은 얼마? 16.6. 16점. 네. (10초) 동안 했던 일을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거 10초 아니야. 16.6초야.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다르니까.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빠르게 움직이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조금밖에 안 흘렀어요. 10초. 근데 밖에 있는 사람
사람한테는 시간이 16초나 흘렀어. 이게 10초가 아니고 10년이면 얘는 16년 지났다는 얘기야. 이게 100년이면 얘는 160년 지나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느낌의 시간이야.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짧게 걸린다. 멈춰있는 물체한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실제로 멈춰있는 사람은요, 똑같이 A라는 사건이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가 이만큼이야. 안에 있는 사람한테 느껴지는 시간은 똑딱 똑딱.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2초야. 안에 있는 사람이. 근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잖아. 2초가 아니야. 얘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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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이야. 이게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4초 걸려서 라고 얘기한다? 그럼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느껴지는 1초라는 시간 간격이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달라. 되겠어?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1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라는 시간이야. 근데 안에 있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한테 1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지.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이 1초라는 시간이 뭐한다? 팽창.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시간의 팽창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요. 시간 지연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1초라는 게 더 길게 느껴지는 1초야. 우리가 얘기하는 똑딱이 아니고 똑딱 이거야. 근데 그렇다면 선생님, 얘네들의 시간이 똑딱 똑딱 이렇게 흐르면 안에 있는 사람은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다녀요? 아닙니다. 걔한테도 느껴지는 그 우리가 느끼는 그 똑딱이라는 게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똑딱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똑딱으로 느껴. 됐어?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안에 있는 사람은 나 10초 만에 그 일 끝났어.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거 16초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 그래서 인터스텔라 봤습니까? 엄청 잘 만든 영화. 엄청 재밌습니다. 그게 거의 3시간 가까운 하는 영화인데 3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인터스텔라가 상대성 이론을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한 8년 전 경기 영재고에서 그걸 1시간 반을 애들을 3차 캠프에서 틀어줬어요. 1시간 반, 2시간만짜리를 1시간만 틀어주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오류를 모두 써서 제출해라. 이게 3차 캠프 문제였어요. 잘 만든 영화인데 과학적 오류가 열나 많은 영화야. 그게 무슨 내용인 줄 알아요? 아빠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한 바퀴 돌아서 지구로 오는 겁니다. 그때 지구에는 7살 난 딸이 있었어요. 아빠는 40살쯤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우주여행을 한 바퀴 쭉 하고 오는 동안 아빠는 46살이 됐어요. 우주선을 탄 아빠한테는 6년이 흐른 겁니다. 그럼 지구에 있는 딸한테는 6년보다 많이 흘렀게? 조금 흘렀게? 그렇죠. 딸이 70살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에 왔는데 딸이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시기 직전. 아빠는 6살밖에 나이를 안 했죠. 그 상태로 만납니다. 시간 팽창을 보여주는 영화죠.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영화에 오류가 뭘까요? 이 부분은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봐. 그 영화의 오류가 뭘까요? 그 영화는 딸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딸은 자기는 멈춰있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우주선을 타고 간 거죠.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근데요,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가면 가로등이 뒤로 가는 거죠. 가로등 입장에서 보면 네가 앞으로 가는 거죠. 누가 가는 걸까요? 알 수 없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우주 공간에는 고정된 좌표라는 게 없어요. 누가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아빠는 딸이 보기에는 아빠가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빠의 입장에서 누가 갑니까? 지구를 타고 있는 딸이 갑니다.
맞냐? 0.60.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누군가요? 딸입니다. 그럼 아빠가 우주 여행을 한 바퀴 하고 오는 동안 딸의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야죠. 아빠의 시간은 많이 흘렀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주인공이면 아빠가 40살에서 100살, 딸은 7살에서 몇 살? 13살.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엄청 늙은 100살 때 13살의 딸을 만날 수밖에 없어. 근데 딸의 입장에서 자기는 70살, 아빠는 46살인 아빠를 만나야 돼. 그럼 딸이 만난 아빠와 아빠가 만난 딸은 같을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시간이 빨라지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다른 차원으로 가버려. 그래서 아빠는 정말 13살의 딸을 100살 때 돼서 만나야 돼. 뭔 소리야? 그런 소리야. 딸은 자기가 70살 때 46살의 아빠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헤어진 그 아빠를 만날 수 없어.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야 서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차원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실제로 우주 여행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우주 안 갔다 왔어요? 우리 달 갔다 오고 근데 달에 갔다 올 때 그 속력은 이 속력에 근사값도 안 가요. 우리 이 속력 못 가요. 근데 인터스텔라는 저 정도 갔어요? 걔네들은 웜홀을 타고 막 다녀요. 화성 옆에 은하를 막 건너다녀요. 엄청난 속력으로 다녀요. 해가지고 블랙홀 갔다 블랙홀, 오고. 화이트홀을 이쪽을 얘네들은 주로 다닙니다. 그렇다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물리책에 보면 그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럴 거래요. 그럴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요, 요만큼의 시간이 8차원이다. 밖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근데 이건 우리가 느낍니다. 길이 수축.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래요. 지구상에서 그나마 제일 빨리 달리고 있는 게 뭘까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보시면 김포항이든 인천공항이든 가서 멈춰 있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열나 큽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죠. 하늘에 있을 때는 멀리 있으니까 작게 보입니다. 자, 근데 그 크기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보라는 얘기예요. 길이 비율. 그러면 실제로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 뭐 12대 1, 이 정도다. 라고 보자. 그러면 얘가 하늘에 날아다닐 때 그 비율이 12대 1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양 축소될 거니까. 멀리 있으면. 그럼 오늘 집에 가서 공항에 정지되어 있는 비행기가 내가 보는 비율과 하늘에 떠 있는 그 비행기의 가로 세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길이가 훨씬 짧아. 실제로 물체는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면 가는 방향의 길이가 짧아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길이가 수축되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요만큼 되어 있는 비행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이 5대 1, 이 정도밖에 안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길이 수축의 유일한 경우야. 근데 실제로 느껴져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보면은 실제로 우주선이 연락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가 지구, 여기가 달이야.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건 우주선이야. 그러니까 우주선이 원래 길이는 이만큼인데 얘가 짧아서 이만큼으로 보여. 맞냐? 이게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야. 근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누가 어디냐? 지구. 지구와 달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10m야. 라면. 됐어?
됐어. 이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쟤야. 고유기죠. 됐어. 근데 10m야. 근데 우주선이 연락 빠르게 가면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얼마로 볼까요? 이거 4m밖에 안 가요. 길이가 연락 짧아져. 그러니까 길이가 짧으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좁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선은요. 길이가 10m가 아니고 4m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야. 아닌데 길이가 10m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5초인데. 그럼 속력은 4를 더하죠.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 다룬 소설이 있습니다. 고대 소설 중에 그 유명한 홍길동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막 그걸 나대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이게 소리의 불철을 얘기하는 거잖아. 뒤져 이 새끼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그거 가르쳤잖아. 남말은 새가 들어. 왜? 낮에는 찬 공기가 위에 있어서 소리가 위로 휘어. 그거 얘기한 거잖아. 소리의 불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조상들도요 이걸 알았어요. 훨씬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전에 알았어요. 그걸 쓴 게 홍길동전입니다. 걔가 뭐하냐? 축지법.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축지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걸 다룬 거야 그 소설에서. 걔네들은 알고 있었어 상기성을. 빠르게 움직이면 거리가 짧아져.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그래서 400km가 아니야. 100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되겠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럼 홍길동은 빛에 가까운 그쵸.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걔는 그게 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홍길동이랑 부딪히면 죽어요. 안 부딪혀봤어 새끼야. 근데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걔는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는 아이야. 그걸 사용한 거지.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축지법이라고 한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보면 이게 관찰돼. 신기하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 다 불어가지. 근데 네. 이게 또 증명이 돼. 우리가 절대 저 새끼말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현실로 나타나면 그 아이는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지금 살았다? 얘는 사이비 교주야. 그럴 수밖에 없어. 얘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더군다나 오차가 없어. 얘는 이난희보다 더 유명했을 거야. 신천지 이난희 알지? 코로나. 그 사람보다 유명했을 거야. 우리나라에 왔으면 종교 하나 만들었을 거야 아인슈타인. 자, 지구 둘레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 그죠? 대기권의 높이가 얼마? 이번에 중3 시험 봤잖아. 1000km. 1000km입니다. 1000km. 그래서 근데 그 우주 바깥에 불완전한 입자가 생겨요. 우주 공간에 감마선, X선이라고 하는 방사선 입자들 때문에 거기에서 뮤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질량은 0.0000001g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가.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정말 0.99cm입니다.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0.99cm. 그냥 광속으로 움직여. 이런 불완전한 입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얘는 수명이 열나지 않습니다. 얘에 비해서 하루 사이에는 잠수하는 거예요. 얘는 0.00001초도 못 살아요. 수명이 열나지 않습니다. 순간 생겼다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런 불완전한 입자야. 근데 이게 우주 공간에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무리 빠르게 지구의 중력 때문에 끌려서 옵니다. 그래서 낙합니다. 근데 수명이 너무 짧으니까 그 시간으로 이렇게 빨리 움직여도 지면까지 내려올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0km에서 500km밖에 못 내려온다. 그러면 땅바닥에서 뮤온을 관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절대 관찰할 수 없다. 근데 관찰된다. 관찰됩니다. 뮤온이 지표면서 관찰됩니다. 저 새끼가 내려온 겁니다. 들어 그냥 내가 얘기했지. 이거는 이해의 순간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납득이 그럴까 보다. 저 새끼가 그랬네. 뭐 그런 거야. 뮤온이 관찰됩니다. 관찰하고 나서 얘가 잠시 눈에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그걸 지구인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났잖아. 그럼 지구인은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설명할까요? 신이다. 자연은 불. 자연은 신비롭다. 지구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팽창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의 시간? 뮤온의 시간. 예를 들어 뮤온의 수명이 1초라고 치자. 간단하게 1초라고 치자. 1초 동안은 500km밖에 못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1초라는 똑딱이, 얘한테 1초는 뭐야? 똑딱 이거야.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쟤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1초라는 그 수명 동안 얘는 내려오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뮤온의 입장에서 난 아니야. 난 1초 살아. 똑딱이야. 이거든요. 그럼 이 새끼야 너는 왜 내려왔어? 뮤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대기권의 길이가 이 새끼들아 1000km 아니야. 200km야. 얘는 빠르게 움직이니까 기계에 뭐가 있나? 수축. 1000km 아니야 이 새끼야. 200km야. 그러니까 나는 내 수명 동안 500km 갈 수 있으니까 200km 갔다가 물 두고 그러고 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네. 이해돼? 정답.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오 하고 집에 가는 거잖아. 뭐 배웠어? 몰라 엄마. 그냥 오 뭔가 배웠어. 아인슈타인은 병신인 것 같아. 이게 그런인 거잖아. 자, 실제로요. 시간 팽창이라는 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는 관찰자가 하는 말이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관찰자가 쓰는 말이야.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야. 길이 수축은 빠르게 움직이는 그 새끼가 하는 말이야. 알겠어? 우리가 뮤온이 올 때는 우리 대기권이 200km로 줄었어.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 그치? 알겠어? 길이 수축은 빠르게 움직이는 당사자가 하는 말이고요. 됐어? 시간 팽창이면 빠르게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내가 하는 말이야. 이해돼? 이걸 뮤온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뮤온이 실제로 대기권을 타고 내려와 지표면서 관찰되는 이유를 지구인들은 시간 팽창으로 설명한다. 뮤온은 길이 수축으로 설명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네. 그 다음에 질량이 팽창됩니다. 몇 킬로? 숨기지 마. 사기치지 마. 몇 킬로? 제가요. 네가요. 내 걸 물어보진 않겠지 너한테. 네가요. 몇 킬로? 네, 45. 그 정도 된대요. 무게니까 뉴턴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질량으로 해보죠. 질량 팽창이니까 45kg. 자, 네 깎아줄게. 40kg. 자, 질량이 40kg. 정지되어 있을 때 질량을 보여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질량은 정지 질량이에요. 근데 정지했을 때 40kg인 아이가 광속 가까이 가면 질량이 40일까? 여러분들 우주선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태우고 갑자기 땅에서 위로 팍 하고 올라가. 그럼 네 몸은 어디로 쏠리니? 아래로 쏠리죠. 아래로 쏠리면서 내 몸의 무게가 훨씬 뭐해졌다 느껴집니까? 무거워졌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질량이 커져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로런츠 상수의 역수한 만큼 질량은 늘어납니다. 아니, 로런츠 상수만큼 질량은 늘어납니다. 로런츠 상수만큼 질량은 늘어납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질량이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 알겠냐? 알겠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시간은 로런츠 상수의 고유시간 곱한 거고요. 자, 움직일 때 질량은 로런츠 상수의 정지시간 곱한 거고요. 그래서 자, 길이 수축이 일어났을 때 수축된 길이는요, 원래 길이의 로런츠 상수 역수한 것이. 알겠어? 이렇게 구합니다. 로런츠 상수 나오고요. 알겠냐? 이렇게 되는 변화가
3. 그 다음에 366. 요거 세 문제만 하죠. 아가들아,